하이튼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비 후보 등록 첫날에 단일화 선언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 달 전부터 큰 길에서 함께하자는 그 정세균 총리의 제안이 계셨고요. 신전신 좀 마음이 통하다가 이번에 제가 직접 제안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위기라고 느꼈고, 그다음 민주당 경선을 흥행 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게 대선 승리에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7월 5일까지 하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날짜를 박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9일 날 그 컷오프가 결정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요. 또 단일화 결심을 한 이상 또 시간을 오래 끌면 잡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인간사니까. 그래서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 하는 게 전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방식도 궁금해지는데요. 단일화 방식은 결심한 이상 그 방식은 전적으로 실무진에 그냥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 대부분 여론조사로 결정하던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 지지율로 보면 지금 이광재 의원님이 정 전 총리에게 약간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네, 5% 한 2.5% 이렇게 되죠. 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는데요. 네, 이광재의 승부수로 봐주십시오. 그 정세균 총리가 이광재를 이겼을 때, 그다음에 제가 정세균 총리를 이겼을 때를 생각해 봐주십시오.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많이 변해야 된다고 보고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 다른 후보들하고도 이 단일화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직접 지금 이야기가 나온 후보가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그 다른 후보까지 하게 되면 이건 반 이재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정세균 총리랑 하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 30년가의 인연이 있었고요. 실용적 진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경제가 중요하다는 생각,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 도와주는 캠프에서 반대는 없었습니까? 반대 있죠. 왜냐하면은 현재 분리하고 그냥 그 컷오프 6인 안에 들어가서 길게 레이스를 펼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하시냐 반대가 많았었는데요. 그 저는 민주당을 이 경선에서 살려내고 싶고 그다음에 대선에서 저는 그 국민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좀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세균 전 총리도 적통 후보를 강조하던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모두 다 다 민주당에는 같은 유산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죠. 재난지원금을 두고 대권 주자 간 이견이 좀 있던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대상은 전 국민으로 하는 게 좋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행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 바우처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고요.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경제도약지원금이라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요. 그 시기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돼서 국민이 위기에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했으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일화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내에서는 그 전 국민 지급이 당내에서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선별을 해보니까 실제로 아직 대한민국의 국민이 가구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을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지난 해보다 그 수입이 많은 매출이 늘었을 텐데 근데 그분은 건물 준데 그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주고 세를 들어서 하는데 오히려 그 매출이 늘어났다고 지원금을 못 받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아직 대한민국이 국민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전국민 지원금이 맞고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여행업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그 쿠폰이나 바우처를 주면은 조금 더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당 내에서는 보편 지급 입장이 좀 많고 또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도 그게 맞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네. 이 결국은 이 지리한 논쟁이 계속 이른 것은 기재부 의지를 못 꺾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한국에 이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 예산을 정확히 기획을 하는 것, 편성을 하는 것, 집행을 하는 것을 이거를 분리를 해서 설사를 혈서답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간 저출생 고령화 예산에 우리가 200조 원을 썼고 사업 예산이 120까지나 됩니다. 부처간 칸막이죠. 이거를 부처간 칸막이를 통제할 아직 우리가 시스템이 없고요. 그리고 돈을 혈서를 혈서답게 쓰는 시스템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재정 개혁을 해야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간다. 이 재정 개혁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기획재정부 같이 돼 있는데 이걸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초반에 윤석열, 최재형 등판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페이스북에 좀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기회주의자이자 호가호위 반사체 불가하다 이렇게. 제가 국회에서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서요. 예. 이건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고 저러는구나. 예전에. 예. 그러니까 다들 뭐 설마 그러겠어요?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저보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이 권력의 칼자루를 준 거잖아요. 예. 그 권력의 칼자루를 이용해서 현 정부의 거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이런 형국이 인간적 신의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문정부 사람을 빼내갈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 정당에서 사람을 키우는 게 좋겠다. 우리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원희룡 선배나 윤희숙 의원 같은 그런 사람을 자꾸 키워야 그래야 국민의힘도 자생력을 갖고 그래야 원칙에 있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단일화 얘기 처음에 했었는데 뭐 여론조사를 하든 뭘 하든 그 전에 정세균 후보하고 뭐 TV 토론이나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아마 실무진에서 정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 정세균 총님하고 저하고 나서서 어떤 뭐 비전을 얘기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경선 기획단이 꾸려졌는데 뭐 단장은 강훈식 의원이고 아마 기획단에서도 경선 흥행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마땅한 방안은 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혹시 후보님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저는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방식이 좋아 보이던데요. 7명의 후보를 1대1로 토론을 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긴 사람 진 사람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일반 여론조사는 A 의원이 1등을 하다가 결국 결과로는 바뀌게 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저는 사실 TV 토론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이미지 조작적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일단에 한 몇십 명이 모이셔가지고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놓고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무제한 질문을 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이런 걸 했을 때 토탈 그 사람의 국정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좀 그런 토론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적인 것도 좀 여쭤보죠. 청와대 국회를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기도 하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거니까 이 국회는 빨리 법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 내에서 빨리 국회를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는 만큼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도 세종시에 일단 파견해서 일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수많은 지금 부처 공무원들이 지금 커피집과 지금 기차를 오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다음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세종시에서 살을 예정입니다. 그래야 국가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고 지방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걸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자와
함께 일하는 거죠. 그 국토 균형 발전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현 정부뿐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청와대하고 국회만 세종으로 간다고 해서 균형 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지방대학이 소멸위기에 있는 국공립대학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여기다가 일자리도 만들고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교육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도시를 만들자. 대학교 안에 들어가는 첨단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국제적 기준의 이 법인세나 이런 세제를 왕창 우리가 절감해주고 그럼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주거단지를 같이 만들어서 주택 문제도 해결하게 되면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를 같이 해나가는 대학 도시 같은 것을 저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방을 살리는 획기적인 길이고 이것을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20년 이상 된 이 법안을 현실에 맞게 대한민국의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이 1천조 원쯤 되는데요. 예. 이것이 투자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제 개혁이나 세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그리고 국가는 일자리와 세금을 얻어서 이 국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이 대전환과 대타협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헌은 해야 됩니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저는 이제 제7공화국의 시대로 돌입할 때가 됐다 봅니다. 예.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우리는 정말 인류 국민에 맞는 인류 국가를 건설할 때가 되었고요.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이 지금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연기금으로 국민이 모아놓은 게 지금 2천조 원인데 이것을 저는 주택 문제에 과감하게 쓸 수 있는 뭔가 국민의 삶의 지표가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대대적인 정치 혁명이 저는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으신지요? 시기는 저는 대통령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고요. 예. 다음번 지방자치선거에 투표가 일어날 수 있으면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실행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찬반이 있다면 시행 시기는 좀 더 뒤로 미루는 것도 좋다고 보고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포기하진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8년이 필요한 이유는 미국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8년이고 중국이 10년이고 북한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더 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8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중임제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4년 중임제로 권력 구조는 개편하고 또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있으니 그때 같이 국민투표를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었습니다.